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전자회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 있지요? 이번 주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온라인 수업은 2.5단계 일주일 연기에 따라 다음 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 알려드려요. 오늘은 트랜지스터의 증폭 회로의 동작 원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이어스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 트랜지스터의 증폭 회로에 대하여 다들 열심히 공부하셨나요?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선생님에게 언제든 연락 주기 바랍니다. 트랜지스터는 신호의 증폭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전류의 흐름을 통과 또는 차단시키는 스위칭 용도로 사용된다고 했었습니다. 트랜지스터 하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증폭, 두 번째는 스위칭입니다. 저번 시간에 보았던 영역별 색깔 기억나시지요? 활성 영역과 온오프 영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항복 영역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각 영역에 대한 이해와 트랜지스터의 특성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트랜지스터 증폭 회로의 동작 원리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어스라는 개념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에 따른 트랜지스터의 동작 원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가 증폭기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입력 신호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트랜지스터에 직류, 전류나 전압을 가해야 합니다. 이때 트랜지스터에 가해지는 전류와 전압을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직류 전압이 가해지면 바이어스 전압, 전류가 가해지면 바이어스 전류라고 합니다.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바이어스라고 불러주기도 합니다. 바이어스는 트랜지스터가 작동할 수 있도록 인가해주는 전원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어스 방식 중 배워볼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 바이어스, 이미터 바이어스, 전압 분배 바이어스, 컬렉터 되먹임 바이어스입니다. 먼저 고정 바이어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정 바이어스는 그림과 같이 단일 전원 VCC를 사용하여 트랜지스터가 활성 영역에서 동작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포화, 차단 영역에서만 동작하도록 설계하여 주로 스위칭의 용도로 온-오프를 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구성 방법이 간단하고 전류와 전압을 효율적으로 증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작점이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변화하여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터 바이어스입니다. 이미터 바이어스는 VCC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원 두 개를 이용하여 트랜지스터가 활성 영역에서 동작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고정 바이어스 방식이 주위온도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된다고 했지요. 바로 그 단점을 해결한 것이 이미터 바이어스입니다. 음대먹임 바이어스라고도 부릅니다. 이미터 저항인 R의 전압 강화를 통해 베이스 입력 회로에 되돌리는 방법으로 바이어스를 안정화하는 방식을 음대먹임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온도가 심하게 변화하여도 트랜지스터가 안정적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전압 분배 바이어스입니다. 베이스에 인가되는 전압 R1과 R2의 전압을 분해하여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전압을 분배해주기 때문에 전압 분배 바이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동작점의 안정도가 우수하고 전압의 이득이 크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바이어스입니다. 동작점이란 동작이 일어나는 위치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동작점의 위치에 따라 입력 신호나 출력 신호의 일부가 잘려나갈 수도 있는데 이러한 왜곡을 막기 위하여 동작점 설정을 잘 해주어야 합니다. 동작점에 대해서는 바이어스 방식의 종류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컬렉터 되먹임 바이어스입니다. 컬렉터로 되먹임한 구조로 되어 있어 컬렉터 되먹임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컬렉터에 연결된 RC 저항의 밑에 베이스에 연결된 RB 저항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제일 처음 나왔던 고정 바이어스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RC 쪽에 연결되어 있는지 VCC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지가 다릅니다. 이 컬렉터 되먹임 바이어스는 되먹임 연결을 통해 트랜지스터 특성에 따른 영향을 주려 매우 안정된 동작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이어스에 대하여 설명을 하다 보면 동작점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바이어스와 동작점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적이 있는데 동작점은 출력 신호와 입력 신호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곡이 일어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좋은 것일까요? 네, 바로 적절한 동작점이 설정되어 차단되거나 포화되지 않는 상태가 좋은 상태이겠지요. 트랜지스터의 증폭기가 적절하게 동작하려면 적절한 외부,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하여 동작점을 설정해야 합니다. 초록색 입력 파형이 잘리지 않고 두 번째 파형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트랜지스터의 포화란 베이스 전류가 증가하여도 컬렉터 전류는 더는 증가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베이스 이미터 접합과 베이스 컬렉터 접합이 모두 순방향으로 바이어스된 상태입니다. 포화가 일어나는 것은 왼쪽 그림의 상태이고 오른쪽은 차단된 상태입니다. 두 상태 모두 출력 파형이 잘려서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화나 차단이 일어나지 않게 부하선과 동작점을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선은 트랜지스터의 특성 그래프에 수직축 교차점인 포화점과 수평축 교차점인 차단점 및 베이스 전류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말합니다. 그림에서 빨간 선인 부분이지요. 다음 시간에 회로 해석 방법에 대해서 배우면 일정한 식의 VCE가 0일 때, IC가 0일 때의 값을 찾아 두 점을 이어주면 직류 부하선이 됩니다. 영어로는 DC 로드라인이라고 합니다. 트랜지스터를 증폭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직류 동작점이 포화점과 차단점 사이에 위치해야 하며 직류 부하선의 중앙에 설정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부하선에 대하여 알아봤으니 동작점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동작점은 특선 곡선 위에 고정된 점으로 직류 부하선과 컬렉터 출력 특성 곡선이 만나는 점을 의미합니다. 보통 Q점이라고도 많이 말합니다. 이 Q점의 위치에 따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포화나 차단이 되어 신호의 일부가 잘려나갈 수 있는데 이를 출력 신호의 왜곡이라고 합니다. 출력 신호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동작점이 직류 부하선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직류 부하선과 동작점의 위치에 따라 출력 신호의 왜곡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바이어스, 그리고 부하선과 동작점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하선과 동작점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공부해보고 트랜지스터의 등가회로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혹시나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는 친구는 선생님께 전화를 해도 좋고 카톡을 해도 좋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